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여파로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거래 절벽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거래 절벽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수주전이 치열해지면서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에게 약속하는 이사비 등 현금 지급 금액이 올라가자 정부가 위법성 검토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물론이고 국토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실제 제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진행 속도가 당초 시장 예상보다 빨라지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 1월 적용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주춤했던 투자 심리가 다시 불붙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2.14% 오를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 변동된 가격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중소형 빌딩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빌딩 거래는 주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정부가 대출 규제 도입을 예고하면서 규제 이전에 대출을 낀 빌딩 매입 수요를 부추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시행 후 약세를 면치 못하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6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난 지역은 구로구와 송파구였고 송파구를 제외한 나머지 강남 4구는 하락세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지난 8월 2일이었죠. 실수요자 보호 그리고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거래가 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오히려 청약 시장에서는 내 집 마련 대기자들이 줄을 길게 이어서는 그런 양극화 현상을 보이게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조금은 안정화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9월 추가 대책에 이어서 또 얼마 후면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고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좀 관망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오늘 잠시 후에 부동산 이체크 시간에는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역시 저희와 함께 하시다가 궁금한 내용 생기시거나 또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저희 상담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도움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시고요. 매주 금요일 이 시간 놓치면 안 되는 부동산 시장의 동향들부터 여러분과 함께 체크해보고 또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부동산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은한 대표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 이야기부터 좀 해볼 텐데요. 자,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시장 분위기가 계속해서 많은 분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정부의 추가 대책이 발표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또 아직까지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8월 이후에 이 부동산 시장 분위기 대표님과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자, 8월 2일 이제 부동산 대책은 그야말로 이제 집값 안정화라는 그 대책이었는데요. 어쨌든 부동산 시장은 어쨌든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 내용들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가 가장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집값 안정화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최근 부동산 관련 기사 내용을 이제 종합 정리를 해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 8개월 만에 증가세 꺾여서 반토막이다. 거래량이 상당히 이제 줄었다는 내용이죠. 또 파리 대책 이후 서울 주거 시설에 대한 경매 낙찰가율도 이제 하락이 된
이것도 마찬가지 거래량이 이제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전매 금지에도 거래는 늘고 가격 오르고, 자, 이런 또 기사 내용이 있어요. 자, 이런 거는 이렇게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분양권 전매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재개발, 이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고, 일반 우리가 이제 분양권 아파트를 청약을 해서 분양을 한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한 그 거래 제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거래는 잘 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는 그 분양권인 상태에 거래는 이제 늘고, 그리고 가격도 좀 오르고 있는 양극화 현상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내용이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파리 대책 내용 자체가 워낙 이제 주택에 이제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아파트라든지 다주택자,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분야라고 한다면, 주택에 대한 부분을 누르다 보니까 빌딩 거래가 우뚝 섰다라는 이제 그 풍선 효과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 또 강남 재건축이 이제 내년부터는 이렇게 초과액 환수제를 이제 맞이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합원들의 불이익이 발생이 될 텐데, 자, 이렇게 막판 스포트로 초과액 환수제를 대거 피할 수 있는 단지들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건축 심의 받고 사업 시행인가 또 올해 안에 관리 처분에 대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지들이 굉장히 좀 늘어나는 부분들, 또 잠실 5단지도 이런 그 건축 심의가 이제 사실상 통과됐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인지 몰라도 일주일 새 1억이나 좀 올라서 파리 대책 전에 원상 복귀했다는 그런 내용, 그리고 한남 3구역 이 또 마찬가지 건축 심의가 이제 사실상 통과됐기 때문에 한림뉴타운 개발 속도가 이제 불이 붙는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시장 또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하락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또 상승이라는 기류도 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내용인데, 꾸준히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시장을 볼 게 아니고요. 지역적인 또 종목적인 부분들을 이제 살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이 오를 듯하니 차라리 매입을 하는 게 낫겠다, 아니면 또 파는 게 낫겠다, 이런 것들을 잘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되었으면 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이 안정화되질 않고 계속해서 혹시라도 가격이 꾸준히 오른다라고 한다면, 정부 여당에서 거론되는 추가 부동산 대책을 좀 들여다볼 수 있겠죠. 자, 파리 대책 이후에 9월 5일 날 추가 대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한 추가 지정을 했죠. 예, 그래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이 두 군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더라라는 부분, 또 집중 모니터링 지역 해서 소위 옐로 카드를 준 곳 같은 경우 마찬가지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투기과열 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지금 남겨놓은 상태. 자, 요것 말고도 어쨌든 정부 여당에서 거론되는 추가 부동산 대책 내용은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 청구권 이라는 부분은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좀 얘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에서는 집값 안정화, 또 전세금, 또 월세 이거에 대한 상승을 좀 눈여겨보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계속 좀 지켜보고 그거의 가격이 좀 안정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클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게 공교롭게도 이제 전월세 상한제가 연 5%,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2년에서 한 번 더 했을 경우라면 이제 4년이 되겠죠. 자, 요 내용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에 고스란히 담여 있어요. 그래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등록을 이제 활성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9월 안에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런 내용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는 이제 등록 의무화하는 부분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자, 보유세 세율 인상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김동연 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단은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보유세 인상에 대한 카드를 좀 낼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뭐 강화하는 그런 내용, 또 대출 규제에 대한 강화, 이건 뭐 일단 투기과열 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강화가 된 상태고, 이것 말고도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강화된 상태로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지 못할 경우에 정부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대책이 있다 보니까 일단 집값이 마구 올라갈 수만은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냥 계속해서 하락으로 또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예측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처럼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 시장에 대한 관심은 놓지 않고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또 정부가 어떤 이 대응책을 내놓을지 발빠르게 저희도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언제나 저희 골든타임 함께 하시면서 또 궁금한 내용 생기신다면 저희 상담 전화도 많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언제나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실 수 있도록 활짝 열려 있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해결해 드리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바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 제가요, 강동구 네, 선호동에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네, 이거를 지금, 선호동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매도를 하고요. 네, 강동구 명일동에 우성 아파트를 매수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쪽이 지금 그 근처에 고덕지구, 명일지구 해가지고 그 새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재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향후 전망도 궁금하고요. 네. 그게 또 오래된 아파트라서 그 잘 구입을 한 건지 궁금해서 네. 전화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원래 강동구 천호동에 사시다가 이 강동구 명일동에 위치한 우성 아파트로 최근 이제 이사를 좀 하셨어요. 자, 재건축까지 좀 바라보신 것 같은데 과연 올바르게 좀 이사를 하신 건지 향후 전망 전문가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강동구 천호동에 살고 계시다가 네. 이제 그거를 매도를 하고 이제 강동구 명일동으로 또 이제 재건축을 조금 바라보고 우성 아파트를 이제 매입을 하셨어요. 네. 자, 일단은 내가 이제 주거지를 변화를 줄 때 제일 중요한 요인은 지역적인 즉 천호동 또 명일동 두 군데를 비교해서 명일동 어떠냐라는 부분에서 체크를 한다면 강동구에서는 명일동만큼 학군 좋고 또 주거 환경 좋은 곳이 있을까 할 정도로요. 명일동이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에요. 네네. 일단 그 부분은 오케이 잘하셨다 평가를 하는 거고요. 네. 자, 근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네. 이제 그 고덕동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이 되면서 이제 새 아파트가 이렇게 대거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네. 헌 아파트가 네. 재건축을 하지 않은 상태로는 계속해서 그 선호도는 그래 높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네. 조금 우려를 하시는 거고 혹시라도 네네. 나중에 재건축 됐을 때 네. 어떤 이익 이런 부분을 조금 기대를 좀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네. 자, 그러면 재건축에 대한 부분으로만 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지금 아까 입지는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자, 여기가 지금 86년도 입주했으니까 뭐 재건축 연한은 이미 도래를 했습니다. 네. 자, 574대인데 네. 이 단지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그 예전 그 지었을 때의 그 용적률을 차지한 게 187%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고 싶으냐면 일단 재건축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고덕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이런 식 같은 경우는 이제 저층 아파트잖아요. 네. 5층짜리.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지었을 때 용적률을 그 찾아먹은 게 굉장히 작기 때문에 새로 네. 지었을 때 용적률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일반 분양 물건을 많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된 경우라면 이제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이 굉장히 좀 작게 되기 때문에 사업성 측면에서는 이렇게 용적률이 옛날 당시에 지었을 때 작은 게 이제 유리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187%다 보니까 네. 최대치로 용적률을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면 250 내지는 뭐 많게는 뭐 300%도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얻어낼 수 있는 용적률이 작다라고 한다는 거는 결국은
조합원들이 일반 분양분이 많이 없으니까 조합원들이 내야 될 추가 분담 금액이 아무래도 좀 많아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이 시세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혹시 이거를 그 몇 평에 얼마에 구입을 하셨죠? 그거 31평을요. 네. 6억 5천이요. 6억 5천이요. 네. 자, 근데 6억 5천인데 만약에 같은 30평대 가는데 네. 예를 들어 추가 분담금을 한 2억을 내라. 네. 라고 한다면 조합원들의 반발이 심해지겠죠. 네네. 2억이나 내고서 그러면 내가 8억 5천짜리가 되는데 시세 대비해서 봤을 땐 8억 5천이 다 시세 아닌가? 그러면 더 이상 이익이 없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조합원들이 반발도 심해지고 재건축은 서서히 시간이 가면서 진행 속도가 빨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조합은 반대 부딪혀서 그냥 계속 머무르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살기에도 좋고 네. 다 좋은데 이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한계에 부딪힐 거니까 네. 만약에 집값만을 생각해서 겨냥을 한다면 어느 일정 시기에 분위기가 약간 타오를 때 그때 사실 나오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지역적인 이동은 굉장히 좀 잘하셨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좀 먼 발치를 두고 그냥 거주만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저는 사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네. 이 근처에 제가 아는 분도 여러 사시는데 이쪽 한영 중고등학교 또 외국어고등학교까지 해서 요 일대 학군이 너무 좋아서 여기를 선호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 안 된다 손치더라도 꾸준히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하지만 생각하신 대로 이 재건축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집값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 보니까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서 매도를 할지 말지를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즉, 잘 제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거예요. 재건축에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마시라는 게 제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입니다. 예. 예, 그걸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기분 좋게 입주하셔서 살면 좋은 곳이에요.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소장님 실거주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동네를 선택하셨지만 재건축까지 좀 기대하기에는 좀 너무 높은 이 기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전에 좀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보시고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도움드리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해결하고 싶은 고민 있다 하신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 바로 해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함께 살펴볼까요? 예, 구로구 오려동 금강수목원 아파트인데요. 네, 25평 보유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 구로구 오류동의 금강 수목원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는데 거주도 실제로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실제 거주하고 계시면서 자 그렇다면 조금 더 향후 가치가 좀 있을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하는지 자 전문가의 의견으로 좀 살펴보죠. 대표님과 네.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구로구 예. 오류동의 금강수목원 아파트에 지금 이제 살고 계신데 네. 자, 이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사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2년 됐어. 2년 요? 네. 살아보니까 어떻든가요? 살기는 좋은데, 네. 주인은 참 안 좋아요. 주인은 별로 안 좋아요? 네. 자, 일단은, 여기는 좀 더 살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예. 자, 좋은 내용을 갖고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네네. 자, 일단, 그 위치가 이제 구로구 오류동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제일 서쪽에 위치를 하고요. 이쪽 보면은 이제 부천 쪽이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자, 일단은 서울에서는 제일 좀 변두리에 속하기는 하는데 중요한 건 이쪽에서 거주하시려는 수요층들이 어디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저기 하냐면 가산이나 구로 이쪽에 계신 분들이 네. 이제 내 집 이제 거주할 집을 생각을 해보면 7호선 라인을 타고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네. 자, 근데 7호선 라인 근처에 특히 이제 광명 쪽으로 해서 철산역 근처로 이렇게 딱 가보면은 집값이 많이 비싸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요쪽 그 광명 이 구시가지도 좋긴 하는데 이제 재개발 뉴타운 이런 부분들이 상당 무산됐고 그러다 보니 기존 그 새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어디든지 이렇게 가서 이제 입주를 하려는 그런 수요층들이 계속해서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저 광명사거리역 지나서 천왕역 있죠. 천왕역을 중심으로는 보금자리 주택 지역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전에는 그렇게 썩 각광을 못 받았는데 지금처럼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신 분이 워낙 이쪽 철산이라든지 하안동 주택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좀 새 아파트로 가려면 7호선 라인으로 이 천왕역 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신 분이 많아서 요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전세금, 매매금이 많이 좀 뛰었어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다음 지하철역은 또 온수예요. 네. 자, 온수도 마찬가지 그 온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렇게 더블 역세권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온수역 근처로 해가지고 이렇게 동신 아파트부터 해가지고 이제 저층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그 아파트들이 이제 재건축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사업이 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렇게 되니까 실거주하면서 또 투자도 겸하는 그런 수요자들까지도 이 온수역을 통해서 꾸준히 이렇게 수요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왕역 근처의 아파트들도 인기가 좋고 온수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마저도 투자 겸 거주 겸 해서 인기가 좋으면 지금 있는 아파트의 위치가 지금 딱 중간에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 주변 환경이 좋아지고 실거주 수요자들이 많다면 이렇게 지하철역하고 완전 가깝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뭐 8분, 10분 정도 해서 아파트가 약간 좀 저렴하다 싶으면 이쪽으로 들어올 수요자들은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양쪽에 온수역이나 천왕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인기가 좋아지면서 내 집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려는 그런 수요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충분히 전세금 또 매매금의 상승 비율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이 아파트가 2003년에 입주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저층 아파트예요. 네. 그죠? 이제 5층짜리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누구든지 이제 먼 발치로 생각을 해서 네. 나중에 재건축에 대한 희망, 물론 이제 너무 먼 얘기긴 하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집값 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어떤 미래적인 생각에서 집을 사시려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많아질 거예요. 네. 이 집이란 건 그래요. 내가 전세로 머물다가 집은 사지 않고 그냥 전세를 살다가 또 다른 데 새 집이라든지 새 아파트라든지 이런 좋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 이렇게 넘어서려는 이렇게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주택이 있고요. 네. 그래도 여기 같은 경우는 전세에서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집값도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네. 즉 내가 살기도 좋지만은 뭐 워낙 저층이다 보니까 뭐 장기적으로 갔을 때 그래도 뭔가 좀 희망이 있는 재건축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단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네. 집값도 꾸준히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이고요. 네. 전세금하고 매매금의 그 전세 비율이 평균 75%예요. 네. 그러면 지금 있는 집이 혹시 지금 몇 평에 지금 얼마 정도 하죠? 시세가? 25평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대략 4억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4억? 예. 자, 그럼 전세가 얼마 정도 해요? 전세는 안 알아봐서 모르겠어요. 전세가 제가 알기로는 한 3억 중반 이상이에요, 지금. 예. 전세 시세만. 그러니까 네. 굉장히 전세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예. 전세 수요자가 예. 충분히 이제 집을 사기에는 이제 만만하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는 팔고 가시면 안 돼요. 네. 그냥 조금 불편한 점은 아까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근데 그래도 이름이 금강 수목원 아파트라 보니까 이 수목원을 끼고 있잖아요. 네. 이제 학교가 바로 옆에 없는 게 조금 단점이고 지하철역이 없는 게 단점이지만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두 양옆에 인기가 좋다면 내 것마저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는 기분 좋게 최소한 3년은 더 가져가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그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그 뒤쪽으로 그 수목원 있는 쪽으로 5천 세대가 들어서거든요. 보금자리 주택이. 예, 예, 예. 그것도 여기 지금 있고, 향동 예. 향동 보금자리 지구거든요. 예. 예. 여기는 그리고 어떠냐는 거죠?
금강 수목원 아파트, 아니, 금강 여기 동부대강 이쪽으로 네. 지능개발 그거 얘기가 좀 있기는 한데요.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일단 중요한 건 이쪽 네. 지금 향동지구로 가면 어떨까도 생각을 하시잖아요. 가는 거는 아니고 너무 많이 생기니까. 아,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 지금 이 향동지구하고요. 예. 또 아래쪽으로 보면 이제 목감지구가 있거든요. 옥길지구. 예, 예. 있어요. 옥길지구 이런 데 있는 아파트들이 새 거면서 인기가 좋으면서는요. 예. 여기 있는 단점들이 지하철역하고 약간 멀다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런 거로 사람들이 이제 몰려가는 추세가 아니라 예. 이건 이거대로 이 근처에서 지하철역하고 관계없으신 분들은 많이 입주를 해요. 예. 하지만 실제 살아보니까 조금 불편하더라 하는 분들은 다시 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오히려 나한테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기분 좋게 가져가시는 요인도 오히려 주변 여건이 더 좋아지는 분위기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아이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기분 좋게 약 3년 정도는 더 가져가셔도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좋은 기분으로 그냥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에 대해서 아니면 새롭게 내가 이사를 가야 할 곳, 또 투자할 곳에 대해서도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저희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대표님의 친절한 상담 도움 드릴 거고요.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궁금하세요? 네, 제가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데, 네. 서울 지역에 실거주 플러스 투자 목적으로 해서, 네. 서울 상도동 엠코타운 센트럴파크 30평대하고, 네. 동부 이천동의 코오롱 아파트 30평대를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네. 향후에 어떤 투자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쪽이 조금 유리한가 싶어서 네. 전문가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에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제 서울로 좀 이주하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상도동에 위치한 엠코 센트럴파크 아파트 그리고 동부이촌동에 위치한 코오롱 아파트 각각 30평형대를 보고 계시는데 실거주하면서 또 투자 가치까지 높은 아파트 어떤 아파트가 더 나을지 전문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네네. 자, 지방에 계신데 네, 서울에 나중에 오실 걸 생각해서 네네. 지금 이제 동부 이천동에 있는 아파트하고 상도동에 있는 아파트 두 개를 보셨어요. 네네. 자, 일단 중요한 건 지역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한다면 네. 아무래도 이제 용산 그 이촌동이 먼 장래로 봐서 분명히 입지는 더 훨씬 유리하겠죠. 네. 자, 근데 저는 솔직히 실거주 목적 거주 겸 투자잖아요. 네. 투자 겸 거주가 아니고. 네네. 그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거주비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제가 추천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오히려 적절하게 거주비를 최대한 낮추는 부분이 지금은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보신 상도동에 있는 엠코 네. 아파트 30평대 그리고 이촌동에 있는 코오롱 아파트 30평대 둘 다 각각 얼마씩이죠? 상도 엠코타운은 한 7억 5천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7억 5천. 네. 네. 동부 이천동의 코오롱 아파트는 한 12억에서 12억 5천 정도. 12억에서 12억 5천. 네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집값에서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래적인 부분만을 생각하면은 그냥 지역적으로 이천동이 좋을 듯 하나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은 네. 사실 가격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네. 무리하게 이거를 사두는 게 낫냐라는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집값에 대한 산정 비율은 일단 전세 비율을 체크하는 게 가장 우선이거든요. 네. 혹시 이거에 대한 전세금은 대략 얼마 정도 나가는지 아세요?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전세 금액이 5억 5천에서 6억 사이 정도 될 거거든요. 네. 전세 비율 자체가 한 80에서 85%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전세 수요자가
아이고 그냥 집을 사는 게 낫겠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네. 전세금 상승이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큰 거고요. 네. 혹시 코오롱도 그럼 전세는 잘 모르시죠? 네네. 예, 여기는 전세 금액이 대략 한 6억에서 6억 5천 이 정도예요. 그래서 네. 전세 비율이 굉장히 낮죠. 네. 자, 이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세 수요자가 집을 사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니까 이 집값으로 산정만 해서 이 주변 일대가 너무 좋아지고 아니면 혹 장래적으로 재건축까지 염두를 해뒀을 때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매매 금액에 대한 부분으로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즉 실거주 네네. 목적이신 분이 전세에서 집을 사겠다라는 부분 그런 수요자들은 별로 그렇게 많이 없는 거죠. 네네. 자, 그렇게 봤을 때 현실적으로 집값 상승이 더 유리한 건 오히려 상도동에 있는 아파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먼 미래로만 봐서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은 근시안적으로 최소한 뭐 2, 3년 안쪽이냐 5년 안쪽이냐 이것만을 바라보시고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아유 그래도 용산인데 용산이 계속 좋아져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래요. 내가 이제 집값을 높이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출발을 하셨어요. 이게 만약 12억에서 뭐 13억, 14억이 갔습니다. 자, 이게 한 대략 뭐 1억, 2억 올랐어요. 요거는 뭐 5천에서 1억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13억, 14억 됐다고 그래서 얼른 팔고 우리 이사 가자라고 이렇게 하실 수 있냐 이거죠.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선택하는 게 내가 내 이제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고 내 거주비를 많이 들리는 거는 옛날하고는 틀리게 거주 겸 투자라는 말이 요즘은 좀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강남에 집을 사서 1억짜리가 10억 되고 20억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거주 겸 투자라는 말이 통했지만 지금은 거주비를 너무 많이 깔고 앉은 상태에서 조금 가격이 오른다 해서 거기를 버리고 어디론가 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이익이 그렇게 전부 다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네. 저는 현실을 택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요. 네네. 제가 드리는 말씀 잘 고려를 해서 또 여기 상도동 말고도 네. 혹여라도 이런 7억 5천 정도의 강남 쪽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좀 완전 새 거는 아니지만 지역을 조금 살펴봤을 때 30평대가 뭐 7억 5천이 있으면 좋겠지만 뭐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찾다 보면은 뭐 8억 선이라든지 8억 5천 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반포나 잠원동이나 아니면 또 강남 쪽에 도곡동이라든지 대치동이라든지 이런 아파트가 또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비교를 해본다면은 좀 강남 쪽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첫 번째 골자는 너무 집값을 많이 이렇게 잡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같은 가격에 생각을 해본다면 지역을 좀 더 생각해서 조금 오래됐다 손치더라도 이 강남 쪽에 있는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서 선택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좀 굉장히 신중해질 때입니다. 어차피 네, 지금 이제 8일 대책 발표 나고 내년 4월 1일까지 이제 파는 쪽으로 조정 대상 구역 같은 경우는 양도세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일단은 급하게 사시는 것보다는 모니터링 하실 네.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내용대로 조금 이렇게 검토를 해보셨다가 그래도 숙제가 좀 안 풀리더라라고 한다면은 좀 시간을 좀 내서 세미나장에 오셨다가 또 이제 상담 신청도 네. 하시고 그러고 나서 상담받고 결정을 하시면 좀 아무래도 조금 고민되는 게 좀 시원하게 좀 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네.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고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주거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드렸고 지역적으로도 좀 눈을 돌려볼 필요 있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한번 더 판단해 보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저희 전화 상담 통해서 이렇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상담 전화도 계속 열려 있고요. 전화 상담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늘 이은환 대표님께서 세미나를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무료 세미나 안내 좀 자세하게 해 주실까요? 네.
자,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좀 활동하기 너무 좋은 날씨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세미나 오시는 건 전부 다 좀 가벼운 마음으로 또 가벼운 행동으로 이렇게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세미나 주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 흐름 읽기예요. 지금 이제 8.2 대책 또 9.5 대책 요거 말고도 앞으로 뭐 예상되는 대책 그리고 시장에 대한 그 예측 이런 거를 첫 번째 테마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주택임대사업.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8.2 부동산 대책 여파로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거래 절벽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거래 절벽 현상은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8.2 부동산 대책 여파로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거래 절벽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거래 절벽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수주전이 치열해지면서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에게 약속하는 이사비 등 현금 지급 금액이 올라가자 정부가 위법성 검토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물론이고 국토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실제 제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8.2 부동산 대책 여파로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거래 절벽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거래 절벽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수주전이 치열해지면서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에게 약속하는 이사비 등 현금 지급 금액이 올라가자 정부가 위법성 검토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물론이고 국토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실제 제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진행 속도가 당초 시장 예상보다 빨라지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 1월 적용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주춤했던 투자 심리가 다시 불붙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2.14% 오를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 변동된 가격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중소형 빌딩 거래 보완책을 최근에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 내용들 지금부터 대표님과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대표님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자 8.2 대책에 대한 부분 내용으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정리되지는 아직은 아닌 시기예요. 그래서 8.2 대책 이후에 그 시행령 개정된 내용이 있고요. 또 세미나에 오신 분들이 이걸 궁금해했습니다. 내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권인 상태잖아요. 자, 이거는 거주 요건이 있게 되냐 아니게 되냐. 일단 지금 이제 조정대상 구역 내에서는 8월 3일 이후로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 거주를 2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요건이 생겼잖아요. 근데 분양권인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분명히 시행령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확실하게 정부에서 발표를 뭔가를 해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보죠. 8월 2일 이전에 아파트 분양받은 무주택자, 주택 있는 사람 아니고요. 무주택자는 2년 거주 없이 양도세를 비과세를 해준다라는 내용이죠. 자, 기획재정부가 10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소득세법 시행령을 이제 개정을 한 내용이고요. 어쨌든 8월 2일 이전에 무주택자입니다.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확인돼야만 되죠. 그냥 계약서만 띡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계약금을 낸 사실이 확인되면 8월 2일 이후에 잔금지불,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를 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죠. 자, 근데 아까 얘기대로 다만 집을 옮기기 위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는 이런 방식 적용을 한대요. 무주택자에 한해서 이런 2년 거주 없는 거를 좀 혜택을 이제 주는 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9월 20일부터 4년으로 등록한 분은 8년짜리 장기 임대로 전환이 가능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요즘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계속 이제 강의를 굉장히 세밀하게 하다 보니까 질문이 많이 들어왔었고 또 이게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또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자,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단기 일반형 임대주택을 장기 일반주택인 준공공 임대사업자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라고 얘기하죠. 자, 장기 임대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 임대한 기간이 장기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제까지 이렇게 단기로 해서 뭐 한 5년을 들고 있었다. 그러면 장기로 전환이 되면은 뭐 3년까지 더 갖게 되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특히 이제 양도세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좀 민감할 수가 있어요. 그럼 100%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다 받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이 꾸준히 이렇게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좀 이렇게 정비되고 좀 모호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방금처럼 단기에서 장기인 준공공 임대로 사업자로 됐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준공공 임대사업자의 의무기간은 일단은 8년이고요. 단기는 일단은 4년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때 내가 꼭 의무적으로 보유하려는 기간은 사실은 10년 그리고 사실은 5년이라는 부분을 또 이해하고는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어떤 차이점인데 약간만 살펴보면 취득세라는 부분은 면적에 따라 감면을 하는데 요거는 단기하고 준공공이 동일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배제를 해주는 요건도 단기하고 준공공 동일. 또 주택수 산정에서 배제되는 부분 이제 같은 경우도 단기하고 준공공은 동일합니다. 자, 그럼 차이점이 나는 부분만 열거를 해보면 일단 재산세 같은 경우는 면적에 따라 감면되는 비율이 틀려요. 예, 그래서 준공공 많게는 40제곱미터 이하는 100%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거에 반해서 단기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좀 적은 비율로 이렇게 혜택을 받는 거고요. 소득세 감면 부분도 준공공 같은 경우는 이 75% 그리고 단기는 30%의 혜택을 이제 받는 부분이 준공공이 당연히 유리할 거고요. 자, 일단 특별하게 준공공이 갖고 있는 가장 획기적인 부분이 양도세에 대한 100% 감면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단기는 없는 내용이죠.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부분도 준공공 같은 경우는 무려 70%까지 10년 가지고 있을 때 단기 같은 경우는 이제 40%까지 돼 있기 때문에 준공공이 여러 가지로 이제 혜택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뭐 세미나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모호했던 부분들은 계속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으로 보충이 되니까요. 꼼꼼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지 못한 부분은 또 세미나에서 계속해서 알려드리니까 8.2 대책, 9.5 대책 그 이후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식적인 그 내용으로 이제 가고 있으니까 좀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8.2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시장에서 좀 혼란을 가져왔던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계속해서 추가 대책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대책들 놓치지 않고 좀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할 텐데 그 부분 좀 혼자 챙기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도움 드리고 있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전화 문자 상담도 가능하고 또 이 번호로 세미나 안내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프라인 세미나 문의도 주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번 시간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해결해 드려야겠죠.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님 네, 어느 반갑습니다. 지역의 부동산 좀 궁금하세요? 강동구 성내동 현대아파트 네. 26평, 네. 그 재건축 전망하고
투자 전망이 어떤가 좀 알아보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강동구 성내동의 현대아파트 26평형을 재건축까지 좀 바라보면서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강동구 성내동에 예, 현대아파트가 이제 87년 입주를 했으니까 재건축 연한이 도래를 했고,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277세대고, 일단 좋은 거는 이렇게 천호역, 더블 역세권하고 멀지 않다는 이제 장점이 있잖아요. 예, 예. 자, 근데 이제 좀 단점이 더 많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입하는 거는 좀 반대를 하고 싶거든요. 아, 자, 예. 그게 뭐냐면, 일단은 이렇게 지하철역하고 가까운데, 이렇게 성내동 지역 자체가 워낙 상권이 발달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권이 발달돼 있는 거하고 자녀들 교육시키는 부분하고는 상반되잖아요. 예. 자, 아파트 입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요 근처에 초등학교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녀 키우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지역으로만 따진다 그러면 그냥 교통 편리한 거 말고는 특별하게 어떤 거주 환경에 대해서는 좀 불리한 점이 오히려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첫 번째 단점이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재건축을 들여다보시는 거잖아요. 네. 자, 근데 이제 재건축은 항상 옛날에 지었을 때 용적률이 얼마고, 그죠? 얻어낼 수 있는 용적률, 그리고 일반 네. 분양분이 얼만큼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 당시 지었을 때 용적률, 87년 지었을 때 용적률이 211%예요. 예.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층 아파트잖아요. 예. 11층짜리고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예전의 용적률이 좀 많다라고 한다면 실제 얻어낼 수 있는 일반 분양 물건은 굉장히 작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각 조합원들이 내야 될 추가 분담이 많아지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사업이 똘똘 뭉쳐서 가기보다는 오히려 반대파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재건축 보고 하실 필요는 저는 없어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를, 이게 지금 그 20평대라고 그랬죠. 25평이 24평이라고 하셨나요? 예. 그게 얼마 정도 하죠? 그게 한 3억 8천, 4억 가는 걸로 알고 4억 있어요. 정도 가요. 예. 저는 차라리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을 같은 강동구래도요. 예. 요쪽 그 성내동 지역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요쪽 둔천동 쪽에 있는 아파트를 좀 들여다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둔천동이요? 둔천동. 예, 예. 예, 여기 이제 둔천 그 아파트 단지가 이제 재건축이 될 거고 11,000세대 매머드급 그 재건축 단지고, 여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곳 있죠? 예. 예, 여기 이제 학교도 많고 또 주거 환경도 워낙 좋고요. 또 이제 특장점은 이렇게 9호선 개통의 여지가 있잖아요. 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지금 말씀하시는 성내동의 아파트 재건축 또 이제 어떤 교육 환경 이런 거가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단점을 좀 커버할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이쪽 지역에 굳이 그러면 재건축이라는 기대치보다는 단순하게 그냥 전세금 상승이 집값 상승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잘만 살펴보시면 차라리 여기보다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보시고, 여기를 막 찾아서 다녔는데 이 아파트가 눈에 딱 들어오더라. 그 아파트는 어떨까 하시면 다시 전화를 주시면 그때가 또 세부적으로 또 여기에 대한 연구를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우선 시청자님 보셨던 이 강동구 성내동의 현대 아파트는 매수 반대 의견 드렸고요. 그쪽보다는 둔촌동을 좀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발품 팔아보시고 궁금한 내용 생기시면 또 연락 주세요.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해결하고 싶은 고민 있다 하시는 분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0번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상담 모두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로 상담 내용 주신 거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0788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자, 서울에 있는 대학교 인근에 수익형으로 다세대 주택을 좀 매입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요즘 이 다세대 주택 구입하는 거에 망설임을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대표님,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자, 그 굉장히 좀 핵심적인 네. 부분이 뭐가 있냐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 인근에 있는 다세대
라고 하니까 야 이거 일단 기본적인 생각 컨셉으로 따진다면은 그래 대학교 근처에 뭐 하숙이라든지 자취라든지 그거 말고도 이렇게 그냥 월세 내고 이렇게 하려는 그 수요층들은 굉장히 많죠. 거기를 떠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확실한 계층에서의 내가 원룸이나 투룸을 갖고 있을 때 수익형 부동산으로는 굉장히 좀 핵심을 잘 찝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좀 괜찮다고 보고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가 무려 63개가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자, 그 중에서 어디를 공략해야지 좀 괜찮겠느냐라는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물론 서울에 있는 대학교가 다 수준이 높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수익형 부동산으로 내가 다세대를 갖고 있다라고 손친다는 거는 그래도 이왕이면은 조금 괜찮은 부류의 그 어떤 수준의 이제 학교 근처에 있는 다세대 밀집촌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제 지방에서 정말 공부 열심히 시켜서 서울로 이렇게 왔어요. 근데 뭐 집이 여유가 있든 없든 아무래도 자녀가 이렇게 좋은 학교를 진학을 했기 때문에 좋은 곳에서 좀 거주를 시키면서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자 하는 욕심은 아마 부모 입장에서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좀 좋은 그 수준의 이제 서울 안에서도 대학교 근처에 있는 지역을 좀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공급량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 공급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서울 그 대학교 근처에서도 뭐 대학교 근처에 뭐 이렇게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혼잡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권은 막 늘어나고 오히려 주거지는 협소해서 주거지가 팽창되기는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게 공급의 희소 가치를 따지는 건데 그 희소 가치상 그런 지역의 어떤 다세대다. 특히 신축이다. 또 신축인데도 또 너무 고급스럽게 잘 져서 학생들이 너무 선호를 많이 하겠더라라고 한다면은 그거야말로 꾸준히 어떤 임대에 대한 부분은 걱정할 것 없이 꾸준히 가격이 오르갈 수 있는 거. 그리고 근처에 이렇게 지을 수 있는 땅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했을 경우에 땅값 상승분의 힘은 어떤 그 다세대 신축 빌라에 대한 부분들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 또 여러 가지 또 그 안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선호하는 그런 루트가 있을 겁니다. 그 루트하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그 루트 안에 이렇게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면모를 살펴봤을 때 그야말로 서울에 있는 대학교, 지방에 있는 대학교는 저는 정말 반대로 오히려 좀 추천을 안 하고 싶고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 중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무려 63개나 되는 대학교 중에서도 좀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그런 좀 대학교도 작은 대학교보다는 좀 아무래도 좀 유명한 좀 큰 그런 대학교 근처에 있는 다세대 또 신축 이런 부분들은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마 그걸 통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면 분명히 차익도 또 수익도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니까 지금 질문하신 그런 저분은요 핵심적으로 지금 틈새 시장을 잘 활용해서 지금 겨냥을 하고 가시지 않을까 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투자 방향은 잘 설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이 주변에 다세대 주택, 신축 다세대라면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중에서도 좀 더 가치가 높은 조건들 몇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그 조건들을 충족하는 내용들 좀 살펴보시고 또 궁금한 구체적인 내용 생기신다면 저희에게 또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도 방송 시간 내내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고민 상담 도움 드렸는데요. 방송 시간이 늘 좀 짧아서 아쉬우시죠? 그런 부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윤환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에 지하철 7호선 논현역 근처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가장 빠른 세미나는 내일 바로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세미나 역시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으로 문의 주시고 예약하실 수 있고요. 늘 인기가 많아서 선착순으로 좀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 매물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즐겁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